저는 카드 회사를 무려 10년을 넘게 다녔습니다. 10년을 넘게 다니면서 카드 상품 개발, 프로세싱, 여행, 마케팅 그리고 신사업팀 등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았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카드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더 이상 카드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지난 10년간 카드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봤던 가장 좋은 카드 3대장은 바로 어마할 카드입니다. 엄마 카드, 아빠 카드,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 카드. 요거는 아무런 실적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썼다 하면 100% 캐시백. 와우. 이건 그야말로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인데 어마하이 카드가 없는 우린 어쨌든 카드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남은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어떤 카드를 선택할 것이냐. 자,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카드는 결국 그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카드들은 약 2% 정도를 카드 사용에 대한 리워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100만 원을 쓰면 약 2만 원 정도를 혜택으로 돌려받는다는 건데 그 혜택의 이름이 뭐 교통 할인이냐, 포인트 적립이냐, 뭐 마일리지냐, GU 할인이냐, 뭐 온라인 결제 할인이냐, 뭐 자동이체 할인이냐, 뭐 이런 이름만 다를 뿐 결국 우리가 카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뭐 평균적으로 2%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2%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금감원의 규제 때문입니다. 카드사가 혜택을 더 주겠다는데 왜 금감원이 규제를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02년에서 2003년 정도에 카드 대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카드 연체율이 높아졌는데 어느 정도 높아졌냐면 2%대에서 12%까지 높아져요. 아무튼 뭐 그런 경제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카드 너무 무분별하게 쓰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누굴 제재합니까? 카드사들을 이제 얘기하게 야 니네 과도하게 혜택 주면서 카드 경쟁하지 마. 그러다가 우리 다 망해. 그러니까 혜택을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구조다. 그러니까 카드가 그놈인 이유가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왜 금감원에서 야 너네 2% 정도 선에서 맞춰 라고 했을까요? 3% 정도 선도 아니고 5% 선도 아니고 왜 2%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나라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가 한 2% 정도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영중소라 그래가지고 영세, 중소 가맹점들은 그것보다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요. 근데 일반 가맹점들 그러니까 30억에서 1000억이었나 그 사이 가맹점들의 평균 수수료율이 2%인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서 그 돈으로 대부분 다 고객한테 나가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왜 내가 카드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2%밖에 안 되는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궁금한 것들이 생깁니다. 아니 그럼 카드사는 가맹점한테 받은 돈 고객한테 다 주면 뭐 먹고 살아? 뭐 자선사업해? 그냥 뭐 봉사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죠. 카드사의 수익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가장 큰 게 가맹점 수수료일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가맹점 수수료는 고객 혜택으로 다 나가요. 가맹점 수수료 똔똔 맞추고 그리고 카드 발급하면 우리가 뭐 냅니까? 연회비 내죠. 연회비도 이제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이 될 수 있지만 연회비도 대부분 요즘 면제를 해주죠. 그러니까 가맹점 수수료랑 연회비 요걸 가지고 카드사가 돈을 벌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자, 그러면 뭘로 돈을 버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바로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이 뭐냐? 우리가 카드를 갖고 있으면 카드론, 할부, 리볼빙, 현금 서비스 이런 서비스도 있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얻는 수익, 그 수익이 이자 수익인데 요게 어마어마합니다. 일례로 제가 기사를 잠깐 찾아보니까 지난해 말 기준에 카드사에 남아있는 카드론 잔액만 42조래요. 42조. 이거는 현금 서비스, 할부, 리볼빙 다 빼고 생각해보세요. 카드론 이자율이 아마 뭐 10%에서 15% 사이일 거예요. 이거 10% 미니멈 10%라고만 잡아도 카드사에서 이걸로 버는 돈이 얼마입니까? 40조에 10%면 4조 정도 되겠네요. 근데 아마 평균 한 15% 맞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한 6조 정도를 카드론에서만 거기에 현금 서비스랑 리볼빙을 합치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자 수익이 카드사의 아주 중요한 수익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부가 서비스예요. 이 부가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DB 장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카드 발급하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럼 그 DB가 뭐 여행사에도 가고 뭐 보험사에도 가고 뭐 통신사에도 막 갑니다. DB를 팔아서 뭐 얼마나 벌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카드사의 DB가 굉장히 고급 DB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결제 내역을 알고 있잖아요. 이 결제 내역을 안다는 거는 그 사람의 소비 패턴, 행동 패턴, 심지어 어디 갔는지까지 다 유추가 가능하다. 이 소비 내역을 갖고 있는 DB가 굉장히 고급 DB이기 때문에 이게 비싸요. 그래서 제가 뭐 카드사들이 부가 서비스로 얼마를 받는지 한번 인터넷에 뚝뚝 쳐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네요. 작년 롯데카드 한 곳에서 낸 보험 알선 수익이
400억이라고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로 돈 벌어요? 못 벌어요. 그리고 뭐 연회비로 돈 법니까? 거의 못 벌어요. 하지만 어디서 돈을 번다고요? 이자 수익 그리고 부가 서비스요. 그럼 이자 수익하고 부가 서비스를 벌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예, 신규 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드사들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막 쏟아부어요. 막 쏟아부어. 어떤 이름으로? 바로 카드 발급 시 10만원 캐시백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단 신규 고객에 하나요.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혜택 안 줍니다. 예, 원래 전통적으로 잡은 물고기에는 미끼를 주지 않는 법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신규 고객이 되면 됩니다. 그렇다면 신규 고객은 누군가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물론 카드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카드를 해지하고 6개월이 지나면 나는 다시 신규 회원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제가 토스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카드 발급이 있네요. 카드 발급 혜택 추천 이벤트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신용카드 만들기 2월 이벤트 카드 보기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롯데카드 쓰고 최대 14만원 받기, 현대카드 쓰고 13만원 받기, 롯데카드 13만원, 신한카드 12만원, 삼성카드 11만원, 농협카드 10만원, 우리카드 9만원, KB 9만원, 현대카드 9만원, 아이비카드 8만원 이렇게 돈을 무지하게 줍니다.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혹은 가입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혜택 많이 줘봐야 막 3,000원, 5,000원 이렇거든요. 심지어 보험도 비슷하고. 근데 카드는 다릅니다. 카드는 10만원씩 줘요.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카드들을 싹 발급을 띡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2, 3일 있다가 카드가 내 자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발급받은 카드를 한 번씩 다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캐시백 혜택도 다 받아보세요. 그 다음에 나한테 제일 맞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마치 약간 우리가 마트 가면 무료 시식이 쫙 있잖아요. 이게 다 공짜잖아. 하나씩 먹어봐. 그 중에 이게 제일 맛있네 하고 딱 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카드를 사용하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방법입니다. 예, 더 이상은 없어요. 이 방법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용입니다. 신용카드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발급하면 신용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궁금해서 카드를 3장 받아봤거든요. 이제 하나가 현대카드 그리고 우리카드, KB카드를 이제 발급을 받아봤는데 저는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었었고 오히려 사실 좀 올라갔어요. 이거 왜 올라가는지 카드 발급한 것 때문에 올라가진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나쁜 영향은 없었거든요. 근데 신용은 모든 개인별로 다 이 스토리도 다르고 영향을 미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바로 카드별로 필수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뭐 어떤 카드는 뭐 1개월 동안 실적만 유지하면 됩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카드론 이런 거 정보 제공 동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필수 조건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카드 실컷 만들어서 써놓고 혜택 못 받으면 손해지 않습니까? 요거는 필수 조건은 각자 알아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카드사 출신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어떤 카드가 좋은지 좀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결제 금액 신경 써가면서 어떻게 하면 혜택을 많이 볼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뵀습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을 비슷비슷한 혜택 비교에 허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건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죠. 제품의 생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컨텐츠의 생산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돈의 생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소비보다는 생산에 집중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주변에 어떤 카드를 만들까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으로 대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제가 신규 카드를 만든 게 한 5년 만인 것 같거든요. 야, 이 카드 진짜 야, 카드 예쁘다. 하지만 카드는 BC카드 화이팅!